약 7, 8년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를 앓고 있었어. 의사 선생님께서 당장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한 우울증이라고 말씀하셨죠.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 원인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어. 다양한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메이저한 원인은 제 장 문제였어. 제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죠. 제 기분, 제 모든 관점이 극적으로 변화했어. 하지만 제가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센스 구독자 여러분. 저는 대중들에게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숫자가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약 30조 개라고 추정됩니다. 그럼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은 몇 마리 정도 될까요? 약 38조 마리 정도 됩니다. 400종 이상. 더 놀라운 것은 이 400여 종류의 장내 세균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익균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사람들은 유해균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악화된 장내 환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뭘 먹고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장 환경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역을 장 건강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끈적끈적한 점막이라고 하죠. 콧구멍, 입, 소장, 대장, 이장.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생식기관까지 포함해서 가장 큰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바로 장 부위에 몰아 있어. 우리 장을 일종의 빨대라고 보면 됩니다. 빨대 보면 사실 외부랑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입을 벌려서 쭉 이렇게 항문까지 보면 중간중간에 막아주는 막이 있을 뿐이지 사실상 다 뚫려 있거든요. 그럼 이 장이라는 공간도 우리 외부 음식들이 들어왔을 때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영양분만 이렇게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신을 위협, 장누수 증후군.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잦은 음주 흡연, 아니면 밀가루 많은 음식, 글루텐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이 장의 타이트 정션, 이 느슨해지면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역류한다거나 아니면 하수구가 역류해서 굉장히 더러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도 딱 이렇게 타이트하게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점점 약해지면서 나쁜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내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들은 절대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물질들이 이제 조금씩 누수가 되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죠. 온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염증성 질환은 장에서 시작되는 거고 이 장을 잘 관리하는 것 자체가 내 몸 전신을 관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 30세대 덮친 염증성 장 질환. 염증성 장 질환은 우리 몸에 있는 장내 세균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생기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2019년에서 2023년 단 5년 사이에 이 염증성 장 질환 환자가 30%가 늘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 소위 말해서 MZ세대라고 하죠. 무려 57%가 늘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딱 2019년, 20년 이때 뭐가 유행했을까요? 코로나잖아요. 그때 우리의 식습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여러분, 지중해식 식단 이런 거 드시나요? 아니죠. 전부 다 마라탕 먹고 엽기 떡볶이 이런 거 시켜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유해균들이 좋아하고 유익균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음식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해균들이 많아지고 염증성 장 질환이 많아지고 그러면 면역세포들도 과하게 계속 활성화돼요. 염증성 장 질환 환자가 젊은 세대에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고
바꿔 말하면 우리가 뭘 먹고 어떤 유산균 제제를 챙겨 먹냐에 따라서 다시 이거를 180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장질환이 부른 조기 면역 노화. 조기 면역 노화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가 뭐냐면 헤이플릭이라는 과학자가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세포들을 조사해 봤더니 암세포처럼 무한히 분열하는 게 아니라 한 50에서 60번 정도 분열하면 얘네들이 이제 수명을 다합니다. 면역세포들도 적재적소에 분열해서 활성화되고 공격하고 또 컴다운해야 되는데 너무 이런 밸런스가 깨져서 유해균이 많아지니까 계속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쪽의 가속화라고 볼 수 있겠죠. 면역세포들이 내 몸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미 다 지쳐버렸어. 필요할 때 활성화되는데 활성화 안 되고 필요할 때 또 너무 이렇게 활성화돼 버리고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 우리 몸의 조기 면역 노화가 예부 병원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켜 줄 수밖에 없겠죠. 염증성 장질환이 무조건 뭔가 큰 병이나 아니면 궤양성 대장 증후군 이런 것만 위험하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미 염증성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발병하는 거거든요. 이런 장질환이 의심되면 자가 테스트를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브리스톨 대변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번부터 7번까지의 변의 모양을 보여주는 건데 4번 황금 바나나 똥 모양은 장내 세균이 밸런스가 잡혀 있고 식이섬유를 적당히 잘 섭취하는 분들은 예쁜 똥 모양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극단으로 치우치신 경우 이제 1번 모양, 너무 딱딱한 편, 이나 7번 모양, 굉장히 심한 설사 같은 것들이 반복된다면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주기적으로 배가 자주 아프고 심한 설사를 하고 혈변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게 결국 이런 크론병이라든가 궤양성 대장 증후군을 발병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울증 극복한 과학자 엑소. 인생을 뒤바꾼 비결. 장은 제2의 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한 7, 8년 전에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를 앓고 있었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장 입원해야 될 정도로 심한 우울증이다.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 꿈에 대한 또는 이제 사실에 대한 것들,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무너지면서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원인들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 왜냐면 제가 과학자였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메이저한 원인은 제 장 문제였어. 검사를 받아보니까 유해균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유익균들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겉 브레인 엑시스, 겉 브레인 엑시스라고 해서 실제로 즉 장이랑 브레인, 즉 뇌랑 엑시스 축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그때 많이 쏟아져 나왔어. 실제로 메타 분석을 통해서 약학 조사를 통해서 우울증 환자들의 대변을 검사해보면 특정 유해균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리고 유익균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게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2년 전에 이미 미국 식약처에서 FMT, 대변 미생물 이식술라는 것이 인정을 받았어요. FDA에서 건강한 사람들의 대변을 정제해서 우울증 환자한테 이식을 해 줘봤어요. 또는 조울증 환자한테 이식을 해 줘봤어요. 수십 년 동안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발성 케이스긴 하지만 굉장히 호전된 결과를 얻었고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는 대변윤행도 만들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대변윤행이 있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의 대변을 받아서 정제해서 이런 우울증 환자나 조울증 환자 또는 염증이 심한 장질환이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개발해보자라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심한 질환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똥 이식을 받을 수 없으니까, FMT를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보조적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정신과 약도 받고, 다양한 그런 방면으로
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거는 고함량의 유익균들을 많이 먹어주고 또 내 장내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 요거트 배양도 해 먹고 유산균도 먹고 이제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꾸준히 먹으니까 제가 한 2년을 심한 우울증을 앓고 방 안에 박혀서 살았는데 한 3달 4달 꾸준히 먹으니까 이 사람 기분이 바뀌더라고.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제 방이 진짜 더웠거든요. 그때 몇 년 동안 제 발 디딜 틈 없던 그 원룸 한 칸 방에. 근데 이불이 개고 싶어지고 설거지가 하고 싶어지고 청소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지가 생겨요. 뭔가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좀 찾아보니까 장내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유익균들이 계속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미주신경이 뇌랑 연결돼 있거든요. 결국 이 연결돼 있는 미주신경이 내 몸에서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또는 행복감을 만들어주는 도파민, 세로토닌을 굉장히 활성화시켜 줬고 우리 몸에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세로토닌, 도파민이 사실상 한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 많이 잘못 알고 계신데 이게 결국 뇌로 간다는 건 아니에요. 한 90% 만드는 세로토닌은 결국 이 장에서 장 운동을 도와주고 결국 이 장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결국 5에서 10%는 뇌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5에서 10% 세로토닌, 도파민도 결국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 재료가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트립토판에서 만들어지거든요. 트립토판 대사를 해준 애들이 장내 유익균들이에요. 결국 저 같은 경우도 뭔가 동기부여가 생기고 그 후에 제가 밖에 나가서 햇빛도 많이 쬐고 세로토닌도 많이 만들고 조금씩 제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180도 제 삶이 바뀌었어. 다시 제 장내 세균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평균 30대 유익균 대비 무려 20, 30% 높게 나왔어. 제 유익균 종류도 다양하게 나왔고 그리고 30대 유해균 양이 있거든요. 평균 대비 양, 그 대비 저는요, 거의 한 10분의 1 이하로 나왔어. 거의 미검출로 나와.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뒤틀린 장이 뭘 먹고 어떤 환경을 조성하냐에 따라서도 다시 뒤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유산균, 장까지 살아남게 먹는 법. 우리가 유산균을 먹으면 병원균을 죽이기 위해서 이에서 이산이 분비되고 소장에서는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담즙산이라는 게 분비돼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산성화된 물질이기 때문에 결국 유산균도 균이잖아요. 그럼 같이 죽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산균을 먹으면 이산 또는 담즙에 의해서 한 90% 이상이 사멸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다양한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장에 도달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다고 해요. 이왕 먹는 거면 100억, 500억 고함량의 유산균이 보장된 유산균 제제를 먹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장의 유산균들을 더 잘 도달하게 해줄 수 있겠죠. 국내 이 마이크로바이옴 R&D 센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어. 고함량 유산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결과를 실험을 통해서 해봤는데 크게 이제 유산균의 양을 저농도랑 중농도랑 고농도로 각각 그룹별로 투여를 해줬더니 이 용량이 높아질수록 특히 100억 정도의 유산균을 투여받은 지는 좀 더 빠르게 TH1, TH2 세포의 이런 밸런스가 잡힌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에게 먹인 그 유산균 양을 이제 사람으로 계산해서 환산할 수 있거든요. 환산해보면 사람 기준으로 약 500억 정도의 유산균들을 꾸준히 섭취해주는 게 이제 지로 봤을 때 그 고함량의 유산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해요. 농도가 높아질수록 밸런스가 빨리 잡히고 또 더 튼튼해진 것을 통해서 결국 고함량 섭취가 면역세포의 밸런스를 잡는데 가장 큰 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산균 섭취법 팁, 살아있는 효과 높이는 방법. 유산균의 생존율을 봤을 때 식전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식사 중, 그 다음 식후가 가장 낮아요. 이산과 담즙은 평소에는 분비가 안 돼요. 밥 먹는 도중 또는
밥 먹은 후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됩니다. 즉, 얘네들을 피하려면 공복에 먹는 걸 추천드리고 밥 먹고 난 후는 가장 비추천드려요. 냉장 보관, 냉동 보관 유산균도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실내 상온에서도 보관해도 되는 그런 유산균도 많이 지금 개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꼭 보셨으면 좋겠어. 이게 상온에서도 충분히 보관해도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냉장, 냉동 보관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꾸준히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밖에 있을 때도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온 보관 가능한 유산균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생제를 먹을 때 유산균 먹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항생제를 먹을 때 유산균을 같이 먹으면 이 항생제가 유산균을 죽이고 심지어 이 항생제가 효과가 또 떨어지거든요. 항생제가 작용하는 시간이 한 두세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세 시간 정도 뒤에 유산균 제제를 드시는 거가 훨씬 병원균은 잘 죽이고 유해균은 잘 죽이고 금방 우리가 다시 무너진 장내 세균들을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유산균을 먹었을 때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병행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첫 번째로는 식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유산균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있습니다. 그 먹이들이 주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비정제 탄수화물, 과일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이런 식이섬유가 껍질에 있거든요. 그래서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연히 발효식품만 먹는 것보다는 발효식품과 병행해서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결국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왜냐면 발효식품이 대개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같이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내 세균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계속 분비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들의 면역세포들의 밸런스를 깨버립니다. 그런 것들도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운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유익균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다는 결과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수면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게 이 장에 사는 유익균들이 트립토판이라는 걸 많이 대사해요. 이 트립토판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우리 뇌로 가서 세로토닌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 세로토닌이 17시간 지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 결국 숙면을 취하게 해주는 꿀잠 호르몬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수면 부족, 반대로 또는 장내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 이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무너져도 장내 세균이 무너지고 장내 세균이 무너져도 수면 부족 상태가 오거나 또는 수면 방해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유산균을 섭취하실 때는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병행하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